이 금요일 늦은 시간인데,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면은 잠깐 공유 중지할게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네, 2시간 동안 원어를 가지고, 네, 이리저리 만져볼, 네, 저는 포천여자중학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 조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런 와중인데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네 진심으로 사실 좀 조금 감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태블릿으로 진행하는 할 수 있는 원어원 수업 방안이랑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는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원어원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시작이 늦은 만큼 좀 같이 네, 차근차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줌 화면 그리고 네, 좀 이따 안내 드리겠지만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내 드릴게요. 네, 최진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줌이랑 핸드폰 챙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는 중인데, 네, 화면 공유가 됐죠? 네. 네, 스마트원. 네, 요새 별걸 다 줄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라는, 네, 파트로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랑 스마트폰으로 원어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림일까? 네,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어떤 느낌인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언어를 가지고, 네, 학습 활동도 해보고, 뭐, 콘텐츠를 만드는까지, 네, 단계까지 한번 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달았죠. 네, 자기소개 좀 식상하게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시라고. 네, 저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관심이 지대한 일개 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네 선생님들이랑 어, 사례도 나누고 제가 했던 것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배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연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이렇게 선생님들과도 만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어워가 뭐냐? 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원어원은 네, 영어 수업에 영어 수업에 특화된 학습 관리 및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요 LMS란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LMS라고 하면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제가 올라오면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어떤 과제가 올라오든 그건 선생님의 몫이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뭔가를 산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과제 제출 여부라든가 다양한 평점을 피드백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원화의 특징이 하나 추가되는 것 같아요. 원화원은 그냥 학습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네, 좀 영어 수업에 더욱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교과 컨텐츠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 네, 원어요. 네, 맞습니다. 원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건 영어과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능들인데 네, 무엇과 활용이 네, 가능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로 문장과 어구를 식별하고 해석하고 약간 이런 네, 학습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한번 네, 점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런데다가,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아까 LMS라는 말씀도 드렸고,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CMS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도 있고, 그거 내용물을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다가 이 컨텐츠를 그런 생성해내거나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AI가 많이, 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드는, 어, 비용, 시간 대비 비용은 줄이고, 시간 대비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용 대비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네, 근데 효과는 높이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네, 하나의 자료만 있어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퀄리티를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하시는데, 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네, 아직 안 따라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느껴보셔야겠지만, 제가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원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기능적으로, 네, 이렇게 기기나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한정지어 왔을 때는요. 이렇게 학생이랑 교사 모두에게 되게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첫째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앱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 주요한 기능이 사실은 설치 없이, 네, 사이트만 들어가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선생님도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네, 뭐, 태블릿을 쓰는 관리된 학교라고 하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루는, 네, 언어가 주제잖아요. 근데 뭐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해야 돼서 앱 설치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면요. 애들이 한 반에 두 명씩은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앱을 설치를 막으셔가지고 이거 허락받아야 깔 수 있는데요. 또 한 명은, 저는, 네, 앱 용량이 꽉 찼는데요. 그래서 이거 못 가는데 어떡하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그냥 하루 공치는 거죠. 친구 걸로 해라 아니면은 뭐 다른 기계로 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기 걸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로그인하면 모든 서비스가 이용 가능.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해요. 뭐 로그인은 사이트로 했는데 갑자기 설치를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게 네,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런 정도 하는 거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정도까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복잡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래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네, 장벽 중에 하나인데 그 장벽을 하나 한꺼풀 해소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네, 뭐 놀라지 마세요. 네. 한글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네, 이따가도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실 거예요. 한글로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죠. 네, 막 알파벳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문자열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번 그게 결국 교사의 수고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사랑 학생한테 모두 다 네, 접근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네,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네. 이런 도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기기만 있으면 딱이네. 이제, 뭐, 오케이. 애플리케이션은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그죠? 막 무슨 인프라 사업 하면서, 네, 뭐, 서울에는 디벗이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사업 같은 거를 계속 가져오면서 다양한, 네, 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 왜 나만 없어? 그죠? 저만 없어요. 네. 이 노래 아시나요?
나만 개 없어. 나만 나만 기억이 개가 없어. 없어. 네. 나만 없어요. 네. 세상에. 저도 없거든요. 네.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들 확보됐다고 하는데 마땅히 쓰고 있는 학교는 또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슬픈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도 없는 그런 기기를 바라보면 난 기기가 없으니까 막 요새 뭐 디지털 교과서다 아니면은 뭐 네, 뭐 다양한 온라인 AI 코스웨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학교에서는 못 쓰잖아. 네, 그 기기부터 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못 보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걸 갖고 뭘 하느냐인데, 네, 기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도 못 다뤄보고 아이들도 못 접해보는 그런 불상사가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네, 눈물도 훌쩍훌쩍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블릿이 없어도 잘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원아워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여기 내용이 추가됐죠. 핸드폰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도구가 바로 원아워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선생님은 주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쨌든 컴퓨터나 노트북이 이렇게 교탁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아이들이 네, 태블릿 PC가 있냐, 크롬북이 있냐, 아니면 그런 게 있냐, 없냐 여기에서 결정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노트북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설계된 컨텐츠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제한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만 가지고도 쉽게 그 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잘 돼. 네, 잘 되는 거랑 그거를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쓰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면 잘 돼요. 네, 실행도 잘 되는데 쓰기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사실은 네, 완전 도루묵이죠. 그런데 활용해 본 결과 이따가도 한번 체험해 보시겠지만 핸드폰으로 해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네, 어려움 없이 그대로 핸드폰을 태블릿으로 하듯이 네,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이런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그럼 결국에는 태블릿이나 크롬북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없으니까, 네, 번개불에 콩 거먹듯이 그냥 핸드폰을 일단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네. 자, 그래서, 그러냐,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태블릿을 쓰느냐, 핸드폰을 쓰느냐가 사실 선택과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희 학교에는 태블릿도 있고 크롬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볼게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인프라가 없다. 네, 그래서 사업 같은 게 활발하게 진행된 편은 아니어서 네, 뭔가 와이파이 같은 정도는 되는데 기기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핸드폰을 네, 그 땜빵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은 합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태블릿이나 크롬북이 방해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어, 아이비 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면은 물론 노트북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다 이렇게 이젤 패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서로 질문하고 발표하고 이런 활동이 주를 이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 그러네. 노트북 혹은 크롬북, 태블릿이 아무리 커도
그죠? 나의 이 시야 밖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이 화면 밖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책도 펼쳐가면서, 종이도 펼쳐가면서, 여기 있는 거 봤다가 저기 있는 거랑 연결도 지어보고. 약간 이런 물리적인 교과서가 아이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선 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서치식 교과서나 아니면 종이로 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종이로 된 물리적인 수업 도구랑 태블릿 PC가 한 책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나 필기할 때는 어디 있어?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올릴 때 하나 내리고, 이거 올릴 때 이거 내리고. 그죠? 굉장히, 네, 번거로운, 괜히 뭐 하나, 혹 하나 더 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들도 막 부산스럽고요. 게다가, 이건 특히나, 네, 외국어과에서 더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태블릿 PC나 크롬북, 디지털 기기로 뭔가 쓰기 활동이나 이런 네, 외국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양한 어시스턴트 기능이 자동으로 먹혀요. 뭐 예를 들면 오타를 정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네, 붙여넣기 기능이라던가 이건 이제 쓰기에 관련된 건데 더 나가서 읽기는 네, 번역을 해줘 버린다든가 이게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이들이 만져버리면 사실 어쩔 방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진짜로 이걸 알고 쓰는 건지 아니면 번역기를 써가지고 놓고 있는 건지 물론 육안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사이의 공백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오롯이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죠. 그런 확신을 네, 갖고 계신 선생님들.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막 계속 태블릿 PC만 여기 딱 있고 여기서만 써야 돼가 네, 먹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 학교에 계실 텐데 내년이든 올해든 혹은 내후년이든 전보를 가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태블릿 PC를 활용한 뭐 가령 갤럭시 탭을 이용한 기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갑자기 아이패드를 쓰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시고 어떻게 수업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또 다른 챌린지가 되죠.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음, 내가 다루는 거, 내가 익숙한 걸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고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제, 저 학교는 아이패드 쓴대, 저 학교는 크롬북 쓴대를 보면서 진짜 내신을 써야 되는 건지, 네. 좀 웃픈 일이죠. 네. 그런데다가 이 기기, 물론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아이들이랑, 네,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너무 좋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갖고 갈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귀찮아해요. 아이들이 가져가면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놓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 네, 쉽지 않거나 귀찮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뭔가 이런 수업 콘텐츠에 접근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네, 결국에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더 아담한 사이즈의, 네,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물론 책도 둡니다. 영어 교과서도 둬요. 하지만,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마치 이제 스마트폰이나, 물론 스마트폰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칙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요새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팁을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임장을 하고 있으면 제 아이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뭐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딴짓을 할 수도 있죠. 인스타를 하든가 뭐 패배를 보내든가 뭐 이러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눈에 보이게끔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책상에 엎어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둔 상태에서 보지 마 해놓고 네, 수업을 하는 게 네, 이거야말로 진짜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터치만 톡톡하면 바로 화면이 열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참 내가 뒤도는 순간 바로 그죠? 그래서 저의 나름의 팁이라면 네, 이 팁을 사실 저는 네, 다른 선생님께 전수를 받았어요. 그분은 태블릿 PC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핸드폰, 태블릿 PC나 크롬북은 닫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닫는 게 없잖아요. 폴더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뒤집어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뒤집은 거 확인했으면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확인했으면 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디지털 기기를 써야 될 때랑 안 써야 될 때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나름의 좀 요령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으로 수업할 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을 제가 네, 한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는 장면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 별로 10초짜리 짧은데요. 자, 화면도 좀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직 가로 세로가 조절이 안 돼서. 로딩 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핸드폰으로 지금 조금 멈춰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네, 종이학습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 종이학습지를 참고하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죠. 네.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종이에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좀 더 부가적인 이해 점검 활동이나 좀 더 필요한 네, 공부 자료가 핸드폰에 원화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이 학습지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을 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이어가 볼게요. 다시 볼까요? 자, 굉장히 몰두해서 하고 있죠. 네, 이게 아이들이 네, 핸드폰이 태블릿보다 더 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이 쬐끄만 걸로 어떻게 이걸 봐, 그죠? 화면이 큼직큼직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방금 보셨던 그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재현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이들과 같은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화면과 그리고 핸드폰 두 가지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원아워를 여기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핸드폰으로 네, 줌을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는 살짝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도 사운드는 들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원어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용어 숙지학인데 이거는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로그인 아이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봐야 될 용어들은 뭐 로그인 있고요. 과제라는 단어랑 연습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과제와 연습을 익혀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맵이 뭐냐? 선생님 스터디 맵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는요. 과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추가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핸드폰으로 다뤄볼 과제는 한 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더빙은 네, 주로 태블릿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네, 여기서 오늘 제 시간에서는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 지금 과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죠. 이 다섯 가지가 선생님이 일일이 만드시는 거냐?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세팅만 제대로 하시면 이 다섯 가지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불러요. 선생님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원래 소설이잖아요. 그죠? 소설 하나만 있을 뿐인데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죠. 네, 원화가 딱 이런 식입니다. 내가 메인으로 다룰 수업 자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활동과 과제가 자동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기도 하면서 아이들도 너무 아까 보셨죠? 이 아이들이 네,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거에는 엄청나게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에 맞게 과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요 링크를 저기 이제 핸드폰에다가 쳐주셔야 될 텐데 원아워 숫자 1 아워입니다. AI를 한번 입력을 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줌 화면이니까 직접적인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시겠지만 네. 핸드폰에서 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포인트 무슨 포인트냐? 아이들이 많이 헤매고 선생님들께서도 당황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한정이에요. 모바일로 할 때는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오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떠요. 크롬 브라우저로 바꿔서 접속해 주세요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준비물은 뭐예요? 모바일 핸드폰 안에 크롬 브라우저가 깔려 있는 거를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모바일 버전의 원아워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일단 핸드폰,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잘 깔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크롬 브라우저를 깔아서 접속을 하면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인터넷이라던가 뭐 아니면 자주 쓰는 그런 네이버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플도 있습니다. 어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인터넷 버전이 훨씬 빨라요. 그래가지고 네, 그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을 자료라기보단 기능들을 바로바로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어, 앱을 까시기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걸 사실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요 화면 있죠? 네, 요거 캡처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 넘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익산 부성중학교 요거는 이제 설문을 작성하실 때 성함을 안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네, 성함을 확인하시고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전체 화면 잠깐 끄고 저도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처음 접속을 하면 제가 로그아웃 한 상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화면 작게 공유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세로로 줄여야 핸드폰 화면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핸드폰 버전의 배치랑 원화어인데요. 원화어가 태블릿 또는 노트북의 메뉴 배치랑 그리고 스마트폰의 메뉴 배치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꼭지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태블릿에 익숙했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스마트폰 오면 헷갈려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시고 오늘 이제 영상 이제 태블릿 버전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태블릿 버전도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요 아이들 넣는 겁니다. 여기. 자, 학생. 자, 보시죠. 아이디가 한글입니다. 그죠? 자,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원어워 학생 1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아이디가 슬만원, 네, 학생 40. 자, 비밀번호 1, 2, 3, 4 되게 간편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이 상단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 자,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자, 이렇게 이 달력 메뉴가 뜨면 오케이예요, 사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거는 이 달력 메뉴가 아닌 데로 가 있는 아이들이 종종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디로 가야 돼요? 라는 말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메뉴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수업 보기, 과제 보기, 리포트, 마이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보이시나요? 좀 화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네. 죄송해요. 이걸 늘리면 이 보기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 메뉴 중에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수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 들어가야 될 메뉴는 바로 과제보기입니다. 과제보기. 얘들아, 과제보기로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메뉴 위에 과제보기 메뉴 있어, 얘들아. 과제보기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보기 메뉴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선생님, 달력인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선생님도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캘린더처럼 여기 과제 있으면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뜨죠? 네, 요게 또 원어원의 특징인데요. 실시간으로 과제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를, 네, 새로 고침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요 원어원의 특징이거든요. 그 새로 고침 어디서 하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과제 불러오기입니다. 과제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하나씩 타일 벗기듯이 얘가 과제를 벗겨냅니다. 이게 그때그때 이 과제 하나하나가 추가되는 게 생각보다 좀 헤비한 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보다 이렇게 누르면 갱신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자, 지금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로그인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이에요. 자, 로그인 했고요. 그다음에 상단 메뉴에 있는 과제 보기였습니다. 자, 과제 보기를 알아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아까 봤던 달력 보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달력 보기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달력 보기가 안 보이는 아이들은 과제 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랬죠? 네. 과제 불러오기를 했죠?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네, 언제든 손들기나 아니면 채팅으로 고마해라 마이 무트 아이가 한번 해주시면 잠깐 멈추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사실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여기 보시면 다 과제 없으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 클릭하면은 짠 하면서 과제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떠야 될 것 같죠? 네, 뜹니다. 태블릿에서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애들이 스마트폰 사이즈 이만한 아이들은 터치를 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도 당하고 선생님도 당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한번,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해보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거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떠요. 선생님도 방금, 진짜 아무것도 안 뜨네? 그죠? 지니 선생님 손 드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떠요.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뜨는겨? 사실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 제가 빨갛게 지웠던 거 밑에 볼게요. 아, 클릭하면 요 밑에 뜹니다. 이 밑에. 이게 또 하나. 이게 또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의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달력을 눌러요. 빨간불 들어온 데를. 근데 선생님 왜 아무것도 안 떠요? 라고 해요. 그때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화면 슬라이드에서 밑에 봐봐. 그러면 합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이게 평소엔 뜨지 않거든요. 네. 터치를 해야 뜹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세 가지 메뉴가 나왔죠? 연습, 과제 시작, 학생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한 개 있어야 가겠죠? 네. 그래서 자, 첫 단계는 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연습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로 가게 됩니다. 그걸 마친 다음에 리포트.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연습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연습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과 교과서 읽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이 수업 시작하기는 주로 선생님이 쓰시는 메뉴라서 아이들도 쓸 수 있지만 네. 아이들이 연습하게 되는 메뉴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저희는 단어, 문장, 그리고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이걸 다루신 스타일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보시면 단어 문장 수 처음에 되게 생소해요. 보시기에는. 그죠? 보시면 단어만 해도요. 지금 활동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네. 와, 단어 활동만 여덟 가지예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제가 시작은 제가 했죠. 하지만 활동 유형을 만들어준 거는 원어원입니다. 또 문장 연습하는 것도 목록인지 빈칸인지 순서인지도 네. 어순 배열인지도 빈칸 써보기도 그래마 관련된 그래마 심지어 AI네요. 네. 이런 활동들이 짠 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원어원에서 마련해 줬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메인 수업 자료만 배치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로 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부터, 네. 지금 3분 정도 있다가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3분 정도 쉬는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쉬시면서 하나씩 눌러보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따가 10분 쉬시고 나서도 이어서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원하는 활동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47분이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문제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뭘 할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활동 시작해 주세요.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아무거나 아니죠. 내가 단어에 약하다든가 아니면 문장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맛이 나요. 근데 지금 좀 클릭으로 하니까 조금 네, 그 느낌이 안 나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뭘 할 거냐? 일단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켜본다고요? 저는 교사로 들어와 있거든요. 자, 교사도 핸드폰 쓸 수 있겠죠? 그냥 돌아다녀야 돼요. 선생님이 코스웨어를 쓴다고 해서 교실 앞에만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핸드폰 들고 핸드폰으로 아이들의 리포트를 보러 다닐 겁니다.
저도 클릭해서 리포트를 한번 보러 다녀볼까요? 자, 지금 아무도, 네,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활동을 해보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가지고 기록을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별로 한번 볼까요? 날짜별. 벌써 세 분이. 자, 이 화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이 아니라 선생님만 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요, 여기. 이 화면. 자, 학생 2번과 3번 학생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네, 지금 이제 곧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 이어가지고, 네, 8시까지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집니다.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되게 기본적인 어휘를 습득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8시까지 쉬시는 겸 한번 이것저것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네. 시험시험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혼난 거 보셨나요? 네, 제가 롤플레잉을 했던 건데, 지금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다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뭔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파트가 없었어요. 사실, 교실 수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네. 교실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뭐, 여기 교탁에 있는, 네, 뭐죠? 노트북이라든가, 혹은 핸드폰을 드시고요. 순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각 자기 자리에서 핸드폰 들고, 네,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웃기웃거리시면서, 이 학생 잘하고 있네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 학생들의 성취를 보는 장면은 바로 선생님께서는 리포트를 보는 장면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서 보면요. 네. 지금 요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네, 40번 학생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가 나와요. 단어 고르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리포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교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 학생들이 어디에서 취약함이 발생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셔서 아이들에게 가셔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 뭐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익히 들어보셨던 HTHT거든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근거 있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 이거 잘했어. 보니까 잘해 보이네. 잘 풀었어.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요거 C 한 번 틀렸잖아. 그래서 요거 C를 설명해 주는 건데 C는 이런 거야. 라는, 네, 근거가 다 데이터로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도구가 이 원아워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핸드폰으로도 선생님들께서도 핸드폰으로 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네, 특정한 파트에서 단어 고르기 지금 몇 개를 아마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문장 단위의 과제도 있고 단어 단위의 네, 활동도 있습니다. 계속 자기가 왜냐면 이 활동은 다 그 학생들의 수행평가라든가 집필평가를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노력을 할 게 만들었어요. 방금도 단어만 살짝 봤지만 보시면 네 그냥 한국어만 계속 연타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가고 있고요. 네 계속 올라가죠. 근데 틀리잖아요. 이렇게 보기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과제를 해야 돼요. 네. 방금 저희가 아까 어디서 저희가 이 설명을 드렸냐면 자, 여기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과제 보기에서 우리가 이거 클릭했더니 그죠? 이 밑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습 과제 시작 리포트 이렇게 있었죠. 연습 이 순서대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과제 시작 그다음에 학생 리포트. 자, 여기서 이 연습은요. 연습과 과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실 유형은 똑같습니다. 연습에서 했던 그대로 과제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단어 빈칸 채우기 혹은 네 단어 뜻 맞추기 이런 거 있죠. 이것을 똑같이 과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서의 과제는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특정한 유형을, 선생님께서 고른 그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른 활동을 1회 또는 2회 다시 풀기까지 합쳐서 네, 제한된 횟수 안에 풀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그 전에 마음껏 네 지문을 익히고 공부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과제로 넘어가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했죠, 지금? 선생님, 과제 어디서 풀어요? 그러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이 화면 있죠? 과제 보기 화면에서 이거 과제 불러오기 한 상태에서 그리고 로딩이 걸리네요. 네. 이 상태에서 22번을 눌렀겠죠? 22번 누르고 왜 안 뜨는데요? 또 이 얘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래로 내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연습 말고 과제 시작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조례정 선생님께서 단어 중에 단어 고르기를 이번에 고르셨네요. 활동을. 이거를 평가를 하시겠구나. 아, 문장 중에는 어순 배열 난이도 중짜리를 고르셨네. 상식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도 있고, 영작은 뭐야? 이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풀려면 옆에 있는 과제 시작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나 잠깐 연습 더 하고 올래 하면 이렇게 다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제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을 줄 테니 여기 있는 과제 중에 두 가지만 해보거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일단 실제로 원래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네, 실습을 위한 제한된 실습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건 과목 상관없이 내가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떤 입장일지를 롤플레잉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과제를 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8분이니까 제가 5분 드린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12분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자, 영작 같은 거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영작. 오, 영작은 뭘까? 자, 영작 들어가면요. 어, 이런 주제가 나왔네요. 그죠? 이거 좀 하면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브라이트 오브 이카루스랑 앙리 마티스의 네, 이 두 서로 다른 두 가지 네, 작품을 비교 대조하라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 유사점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에세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 그대로 영작을 하시면 돼요. 네, 에세이. 자, 지금 시간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그렇죠? 아이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학교 수준으로. 네. 그러면 에세이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기다려볼게요. 와, C 받았네요. C.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석도 해줍니다. 이 부분 요거 여기 제가 절대 일부러 틀린 겁니다. 네. 페인팅스 어, 해수가 아니고 해부였군요. 라고 고치라고 하네요. 그죠? shows, 그죠? empathy for him이라고 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영작을 할 수도 있고, 이 C라고 하는 총재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 나가기를 하게 되면, 과제가 완료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로 된 걸 보이시죠? 네. 다른 것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T팀 출연해 보겠습니다. 네. 어, 틀려볼게요. 이렇게.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누른다고 넘어가질 않거든요. 여기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하기를 눌러야 제출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출하기. 그러면 정답률 50%네요. 그죠? 자, 돌아가면 이렇게 과제에 네, 점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오답 풀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틀린 거 또 풀고 싶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틀린 거 다시 한번 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선생님은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아이들의 리포트를 보고 있어요. 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제가 지금 교사 입장이랑 학생 입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쭉. 네, 학생 리포트. 이렇게 가면 자, 지금 3번 학생이 네, 몇 개까지 부분 제출. 지금 제가 안내를 부분 제출로만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문장을 다 했는지, 이 과제를 선생님이 준 과제를 다 제출했는지, 일부만 제출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제출한 것 중에 100%라는 거 아시죠? 리포트 들어가면 네, 역시 여기에서도 분석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취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이크로 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네. 원어워를 통해서 제작한 컨텐츠를 직접 네, 연습해보고 과제까지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5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저희가.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원어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 제가 이거 못하네요. 네. 자, 여기 교사 체험 계정. 방금 선생님들께서 쓰민원 학생으로 들어왔던 거는 그냥 학생 계정이라 뭔가를 만들거나 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드린 요 계정은 이것도 캡처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는, 최대 4월까지 가능한 계정이라고 하니까요. 캡처해 두시고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시고 방금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뤄보시고 아이들한테 적용도 해보시고 네. 더 좋은지 떤 식으로 쓰면 더 좋을지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이 과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요 아이디. 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저도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교사 이제 계정이겠죠? 자, 지금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교사는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한번 상정해 볼게요. 자, 로그아웃을 하면은, 네.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방금 보셨던 요 계정 활용하셔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진행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아이들을 추가해야겠죠. 그렇죠? 아이들을 추가하는 곳은 여기 있는 관리자 메뉴입니다. 관리자 메뉴 한번 가볼까요? 관리자 메뉴. 그래서 학생 클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왔죠? 관리자에 있는 학생 클래스입니다. 자, 들어오면, 자, 요건 지금 아이들 실제로 쓰고 있는 아이들 개인정보니까 좀, 네, 가려주시고요. 자, 보시면 클래스 관리입니다. 자, 여기가, 네, 반 관리를 하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자, 관리자에서 클래스 관리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으로 하면요, 꼬여요, 순서가. 왜냐면, 학생을 등록할 때 클래스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클래스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겁니다. 자, 클래스 만들려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네, 클래스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원, 원 아워, 원 아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해볼까요?
여기 추가됐죠. 그렇죠? 수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아무것도 추가 안 됐기 때문에 빵명이라고 뜨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추가해야겠죠. 자,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등록하셔야 되는 인원수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 관리로 넘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을 일일이 한 명씩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마 대체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일괄 추가일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엑셀을 갑자기 넣으래. 내가 뭐 파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려고 클릭을 하시면 네, 로딩이 좀 되고 있죠? 파일 다운로드가 이제 돼야 되는데 제가 받아져 있는 거를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엑셀 추가 양식 이제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근데 요거는 이제 양식을 볼 수만 있는 거고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네. 자,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업로드한 작업까지는 하지 않고 네. 그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길게 걸려서 네. 요약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실제 엑셀을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네. 자, 일로 가시면 학생 이름. 네, 요거는 아이들이 접속하고 나서 뜨는 네,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명이 들어가면 돼요. 네. 본명이 들어가면 되고 아이디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직접 타자를 치고 들어와야 되는 그 메뉴인데요. 그 섹션인데 여기서 보시면 한글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름, 학년 이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되게 쉽죠. 그래서 땡땡고 이 조례정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도 하는데 영어 숫자 필수 호남입니다. 이것도 초기 비밀번호 네 쉽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바로 제공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로그인하고 나서는 자기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고 바꾸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 상태로 바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클래스명을 입력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클래스를 먼저 안 만들어 놨다면 아, 뭐야? 클래스 만들어야 되네 하고 다시 돌아갔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아까 이미 만들었던 클래스 이름 원투 원아웃을 여기다 넣겠죠. 그렇죠?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업로드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저희가 주로 다룰 메뉴는 여기입니다. 여기. 가장 많이 다룰 메뉴가 네, 여기 수업 관리고요. 그 다음이 리포트예요. 리포트는 뭐 상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과제를 낼 때 많이 쓰는 메뉴는 바로 이 수업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수업이라는 개념과 코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과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수업은 원어워에서 말하는 수업은 하나의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코어가 되는 학습 자료. 뭐 그냥 읽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읽기 지문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과제로도 생성할 수 있고 이 교재가 담긴 이 수업을 수업을 여러 개를 묶으면 하나의 코스가 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어, 육과 읽기 수업을 한다. 그럼 읽기 지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다룰 수 없으니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이 6과 읽기라는 코스 안에 여러 수업 자료인 거죠. 를 만들어 두고 이거에 맞는 과제를 아이들에게 할당할 수가 있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수업과 코스 과제 개념. 자, 그럼 우리는 신규 수업 생성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쓰셔야 될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자, 여기서 일단 제목부터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수업 제목. 자, 제가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관리에서 수업 코스 관리로 왔고요. 신규 수업 생성하기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수업 제목에 reading, lesson 5로 할까요? 네, lesson 5 readin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reading 첫 번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바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썸네일 이런 거 오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선생님들이 수업 메인 자료를 넣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려움 있으셨다면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전달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자료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원 그리고 일기 자료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데 용량이 조금 되네요. 네. 자, 본문 해석이 하나 있을 거고 본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는요. 네, 여기 레슨 5 본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은 좀 이따 들어가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이니까 금방 열리실 거예요. 그죠? 저도 파일이 열리고 있는데, 자,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다루시는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저도 제가 사용하는 교과서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 사이트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갖고 온 거고 선생님들께서도 각 교재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습용으로 갖고 온 거니까요. 자, 저는 이제 읽기 수업을 준비하는 거니까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본문을 열었고요. 네, 여기에서 저는 네, 5가 읽기의 아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자, 몇 페이지냐면요. 네,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여기 네, while you're walking까지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여기 좌측 박스에다가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다시 어떻게 했죠? 자, 본문 10페이지에 있는 요 자료를 요 제목부터 문단 끝까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문장을, 이 글들을 문장 단위로 쪼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할 때 문장 단위로 우리가 끊어읽게끔 아이들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되면 이거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저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기 메뉴 중에 상단에 정렬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렬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자 GPT 정렬할 건지 정렬할 건지 물어봐요. 자 인공지능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는 건데 네 이걸 누르셔도 되고 그냥 전통적인 기계적인 점에 맞춰서 알아서 끊어주는
정렬하기 방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죠? 자, 잘 구분된 걸 한번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가볼 건데요. 자, 우측으로 갈 때 여기 번역할 문장, 여기는 한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보내드렸던 파일 중에 레슨 5 읽기 본문 해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아까 열렸거든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네, 아까 이 마지막 파트가 아마 while you're walking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 파트에 맞게 네,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네, 붙지 마라. 여기죠, 그죠? 복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정렬하게 눌러서 자, 근데 정렬하게 누르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끝 파트를 맞추면 대부분 맞거든요. 맞네. 그죠? 맞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번역할 문장을 갖고 왔죠. 그런데 이거를 네, 이렇게 안 갖고 온 상태에서 사실은 번역하기 AI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본문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 자료는 교과서 자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해석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I가 번역한 거를 갖고 와 버리면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집회평가나 수행평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I 번역하기는 한글 자료가 없는 본연의 자료를 갖다 쓸 때는 너무 유용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자료 한정으로 꼭 한글 해석본 갖고 와서 적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정렬하기. 자, 됐죠? 네. 자, 이러면 저장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이제 추가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싱크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상을 지금 다루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워의 또 중요한 또 파트 중에 하나가 영상을 가지고 학습하고 더빙하는 활동이 또 있거든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차후에, 네, 태블릿 PC로 원어워 해보기,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바로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야, 단어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시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게 AI 코스웨어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어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I 베타. 그러면 단어들이 추출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나와 있죠. 그쵸? 세 개 걷다. 맞는 거 같네. 틀린 거 없지. 자, AI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생님은 꼭 검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시고, 그리고 교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어떻게 했죠? 네. 단어 추출 AI 눌렀고, 감수했고요. 추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저장하시면 되겠죠. 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원어부터 아니라 제일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활동 만들기 위한
잠깐 튕겼네요. 네.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져서 잠깐, 네. 넘어졌다 왔습니다. 네. 그, 네. 혜주님, 여기 화면 공유 권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호스트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어디까지 했냐면, 네. 다시 화면 공유 해보고요. 네. 방금 이렇게 저장까지 했고, 이제 문제로 넘어갔죠? 자, 문제에서, 자, 문제도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추가를 할 때 이게 무슨 유형의 문제인지를 혹은 어떤 내용의 문제인지를 문제 세트를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지침 추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맥락을 파악한다는 의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 추론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지침 추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 여기서 또,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문제 추가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문, 그리고 보기, 다 표기하실 수 있지만, 퀴즈 AI를 누르면요. 내가 그 오늘 배운 이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게끔 AI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서는 수업 문장 불러오기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문제 유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문법을 강조하는 편이다 하면 문법.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칭 추론을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칭 추론 눌러서 난이도를 골라주시고, 네, 문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전에 내가 요청했던 것처럼 5가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감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스가 의미하는 게 누구일까? 스마트폰 유저겠구나. 좋아, 오케이. 자, 그다음 iOS B에서 U는 누구일까?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애매하죠. 그냥 people 뭐 이런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지문이랑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고 배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꼭 이게 드래그해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번호 맞춰주시고요. 자, 3번, 4번 만들었어요. 그다음 여기서 위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서도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애매하죠. people 이런 거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문제로 살리고 싶다. 뭐 이게 위가 나오는 게 일반 그냥 제너릭한 표현도 쓰인다. 그러니까 people도 답이 되게끔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하고 싶다면은 이것도 남겨둘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비교과서 이런 것도 계속 지금 people이 반복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쓸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위에서 여기까지만. 2번까지만 살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문제 세트에 추가. 하면은, 2번 문제, 1번 문제의 문제가 이거고, 지문이 이건데, 보기가 요거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게 원래 일일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알아서 넣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네요. 그죠? 저장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이러고 나서 이제는 코스로 가는 겁니다. 코스. 자, 코스. 자, 코스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코스의 개념. 네. 자, 수업, 방금 선생님들이 만든 게 수업이에요. 수업 자료를 말하는 거겠죠. 코어가 된 자료. 여기에서 이제 과제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연습과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수업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뭐다? 코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모아서 넣을 건지 나는 오가 했으니까 오가라는 코스를 직접 만들어야지 하는 거죠. 레슨 5를 만들어야지. 생성 해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꼭 체크 눌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어느 코스에도 없는 상태로 덩그러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립니다. 꼭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저장하기 해보겠습니다. 끝이. 그죠? 자, 이러면 방금 여기까지 뭐 하신 거죠? 문장부터 단어, 문제, 코스까지 수업을 만드신 겁니다. 수업.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과제로 제시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수업 관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좀 볼게요. 아까는 수업 코스 관리에서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그죠? 그런데 수업 관리에 있는 내 수업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열지 않고요. 네. 자, 이렇게 코스들이 만들어지죠. 자, 새로 고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레슨 5 방금 만든 코스가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이렇게 세로 고침해 주시면 방금 아까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세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코스 과제 생성이라고 눌리는데 이거를 하면 세부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코스에 들어있는 모든 수업을 통틀어서 문제를 만들게 돼요. 우리 이거는 단원 평가할 때 쓰는 정도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레슨 5를 직접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코스 과제가 아니라 수업 과제 생성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내드렸던 과제들을 여기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수업 재료들이 다 있거든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는 과제 이름 정하고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요과 읽기 첫 번째 시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클래스 골라주셔야겠죠? 저는 아까 만들었던 원투 원아워에다가 과제를 내봐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학생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설명 드렸죠. 연습과 과제가 무슨 차이인지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연습과 과제 하는 그 내용물 자체는 똑같은데 과제는 선생님이 선별했고 그 다음에 횟수가 제한 횟수가 있다. 이 연습은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고르셨어도 연습에서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보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어에서 단어 고르기 과제를 할 건지 해석 고르기 과제를 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퀴즈를 낼지도 골라주셔야 돼요. 시험 범위, 과제 범위죠. 근데 뭐 이거 많지 않으니까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자, 문장 가볼게요. 자, 근데 방금 제가 이거를 과제를 클릭한 순간 여기에 이렇게 단어가 추가된 게 여기 추가된 게 보이시죠? 과제 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또 문장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어순배열 과제를 낼 건지 빈칸 써보기 과제를 할 건지 문법 과제를 할 건지 중복해서 할 건지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할 건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게 하면 아이들에게 인지적 부하를 주겠죠. 과제니까 하나 정도만 하는 게 권장되겠죠. 빈칸 써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순배열 상 정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네 수준을 보면서 골라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단어랑 똑같습니다. 범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다 할 거면 전체 선택. 아니고 특정 문장만 할 거면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클릭하는 순간 문장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내가 세트로 만들었던 문제들이 뜨게 되는데 제가 아까 문제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칭 추론이라는 문제 세트만 뜨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문제도 여러 개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었던 그 세트가 문제 과제로 나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기반기한 영작이 있습니다. 색깔도 벌써 다르죠? 자, 이거 누르면 되게 덩그러니 있어요. 그렇지만
라이팅 AI 누르시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뭐냐면 방금 우리가 다뤘던 문장 있죠. 그 문장, 지문과 관련된 어떤 에세이 주제가 추출이 돼요. 이게 누가 추출한 거다? 인공지능이 추출한 거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생성하게 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 지금 테스트 유형으로 라이팅 AI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다른 문제 생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문제까지 추가했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는 아래에 있는 과제 생성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 지금 학생이 비어 있어서 오류가 뜨는 것 같은데, 그럼 학생 있는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선생님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과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만들어졌다고 뜨죠. 그죠? 자, 이렇게 과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만들어졌을 텐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자, 방금 저희 수업 보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활동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인데,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셔야 되는 파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아까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기 위해서 수업 과제 생성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과제를 내는 거고 여기로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풀었던 그 화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건 뭐냐? 바로 수업 시작하기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수업 시작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자, 지금 소리 공유돼 있으니까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이렇게 재생이 되고요. Living without 그렇죠?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그렇죠? 자, However, unlike 끌 수도 however, 있고요. 그죠? unlike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줘서 파트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중요한 단어인데 강의할 때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lt를 누르시고 단어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단어 클릭. 자, 컨트롤. 그러면 빈칸 처리가 됩니다. 그죠? 이 상태로. 근데 이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Alt 클릭. 이럴 때는 네, 전체 문장 어디로 갔죠? 여기 전체 문장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미리 빈칸을 뚫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뚫어놓고 그냥 뚫린 게 아니라 여기서 세이브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빈칸 저장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강의 노트로 넘어갔을 때 남아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신텍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텍스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참스키. 네.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이 문장, 이 글에 대한 주어 동사 분석이 AI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색깔 표시만 돼 있지만 SVO를 누르면 주어 동사가 어떤지도 표기를 해주고요. 심지어 part of speech, 그죠? 네, 품사까지도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강의를 하실 때 여기 연필로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서 색깔도 조절해 가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너무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배경 지식 AI라는 기능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배경 지식 AI 클릭하시면요.
오늘 배웠던 배우게 될 혹은 배운 그 지문이랑 관련된 네, 키워드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릭해가지고 유튜브를 이 스마트폰이랑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전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을 위한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면 활동, 강의 다 포함하죠.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자료들이 다 탑재되어 있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학생에서의 입장, 체험, 그리고 교사로서의 체험 둘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막바지인데요. 네,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차후에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네, 카센터에다가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점심 먹고 결봉왕 있는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몰랐거든요. 네, 갑자기 생긴 거예요. 결봉왕이. 근데 저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수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방도 안 챙겨, 노트북 갖고 왔으면 가방도 챙겼을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죠? 불안해가지고 이거 가서 대충 그냥 때워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오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해 봤던 겁니다. 보시면 방금 선생님들이랑 했던 거 있죠? 노트북으로 했던 것들 다 여기서 다운받고, 네. 원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핸드폰에서 데스크탑 보기를 하면요 네, 선생님들이 노트북으로 다루시는 거 똑같이 다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작업도 그대로 하고요. 네, 단어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드폰에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오늘 주제로 정했던 이유가 모바일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마칠 수 있고 수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에듀테크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좀 나름의 감동이랄까? 이거를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2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네, 이야기를 나누러 오게 됐었습니다. 보시면 방금 선생님들이 했던 작업을 다 하고 있죠? 이게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요거 코스까지 배치하는데 7분 30초 걸렸습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원아워다. 심지어 원아워도 안 걸리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아워의 특징도 좀 살펴보고 원아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셨고 학생 입장에서 체험도 한번 해보셨는데 네. 어,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도 여러 군데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런 선생님들 이제 쓰고 계신 선생님들도 찾아뵙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더 많은 자료 공유 그리고 더 많은 수업 팁 원어를 활용한 수업 팁을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뿐만 아니라 네 수원, 서울, 대전 등지에서 네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연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원격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다뤄보시는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저희랑 같이 함께 하면서 네, 안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조치도 받아보시고 자료도 네,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보시고 이런 네, 좀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이 다 원어를 쓰시는 뭔가 네 의미를 찾으시고 뭔가 네 같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정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쓰지 않았던 게 저도 사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데이트도 빠르고 대처도 빠르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모르는 기능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화요. 네, 만화는요, 제가 그린 겁니다.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만화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 수업이랑 관련된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 사례를 좀 더 진실성 있게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지만, 오늘 또 이제 또 연휴 들어가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드려야겠죠. 네. 아유,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여자중학교의 조래정이라고 하고요. 제 계정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네. 맞습니다. 그때 저기 비상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제가 메일 주소 잘못 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B가 빠져야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도 괜찮겠죠?